안녕하세요. 정진원입니다. 오늘 오마이뉴스에는 두 번째 칼럼, 글쎄, 경상일보, 경상실온에는 한 6번째 되는 것 같은데, 비슷한 내용이지만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제목만. 경상일보에는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라고 제가 월 초마다 쓰는 이제 칼럼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많은 독자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오마이뉴스에 지난달부터 같이 싣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는 여행하는 인간의 최종 목적지,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붙여서 지금 한 이틀 정도에 1000뷰가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째인 2021년,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한다. 거의 집안에 틀어박혀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네 공원이나 가까운 바닷가라도 가서 마치 외국에 여행 온 기분을 내보려고 뭐 그런 포즈의 사진을 찍거나 그런 배경인 척을 하고 이렇게 뭘 어디 SNS에 올리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역시 어디로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나는 방구석에서 세계 테마 기행부터 한국 기행, 동네 한 바퀴, 백방 기행, 건축 탐구 집, 나는 자연인이다 등등 여행 관련 메뉴를 돌려가면서 TV와 씨름 중이다. 언제나 자유롭게 여행을 한단 말이냐. TV 속 마스크 안 쓴 해외여행 프로그램을 보곤 문득 저기가 어딘데 마스크를 안 썼지? 하다가 몇 년 전 재방송인 걸 뒤늦게 알아채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아, 옛날이요. 그런 이선희 노래가 있었죠.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인간을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이야기하는 인간 호모 나렌스라고 정의를 한다. 거기에 나는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를 더하고 싶다. 인간은 누구나 늘 자기가 있는 곳에서 다른 곳을 동경하고 살기 마련이다. 놀이도 이야기도 새로운 것을 전제로 한다. 사람은 맨날 똑같은 놀이를 하지 않는다. 지겹다.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사람들에게 매번 하면 그건 잔소리이다. 새로운 놀이와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있는 곳, 그것은 공간과 시간이 다른 낯선 여행지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 바라나시의 겐지스강, 인도적 여기에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이곳은 모닥불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화장터입니다. 여기에도 나무가 장작더미가 쌓여 있고 여기에도 장작더미가 쌓여 있죠. 이 문득 이 뱃사공의 눈빛이 약간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모습을 제가 우연히 찍게 됐습니다. 제 사진입니다. 이게 작년 2월 사진이에요. 2020년 2월의 사진입니다. 그때는 인도 사람 그 누구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그 사진 제목을 바라나시 생과사가 공존하는 시공간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나는 30여 년 전에 인도 바라나시 아주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밤새 한 일본 아저씨의 인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가 결국 자기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 이후로 그는 중장비 기술자가 되어 중동으로 떠났다. 돈을 벌면 인도 바라나시로 와서 화장터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지내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시 중동으로 일하러 가는 일을 반복하며 산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오랜 울림을 주었다. 여기에는 지면 그 제안으로 다 못 썼는데 어 이때 당시 저는 인제 그 바라나시에서 짧게 있다가 그 사르나트라는 녹야원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해서 하루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장기 투숙자라고 얘기를 해서 또 그때는 동양인 자체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 아저씨를 만나면 바라나시를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가성비 값으로 잘 구경하고 갈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제 들어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 친구와 둘이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밤늦게 들어와서는 어 그 그런 이야기를 자기는 한 군데밖에 안 간다는 겁니다. 바라나시 그 강가강 겐지스 강을 인도 사람들은 강가라고 부르는데 어머니의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트라는 곳에 인제 그 계단처럼 되어 있는데 그 화장터가 바라보이는 그 가트에 앉아서 하루 종일 사람들 모습만 바라보다가 해가 지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인제 또 동양인을 만난 것이 반가워서 제가 갔던 때가 1989 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어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나는 거 이상으로 동양인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리고 마침 제가 그때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일본 노래 뭐 그 니주 니사이 노 와카레라는 노래를 친구한테 배워 가지고 그 노래 가사를 써 달라고 알고 있느냐고 그런 걸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22 살의 이별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이 아저씨의 인생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렇게 자세하게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가 인제 서로 인제 호감을 느끼고 있었을 때니까 동생과 같이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동생도 이 여자 아가씨를 보고 한눈에 반해 가지고 "둘이 결혼할 거냐? 둘이 뭐 애인 사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면서 우물쭈물하면서 뭐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귀겠다." 뭐 이렇게 돼서 결국은 동생과 그 아가씨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인생 알 수 없습니다. 난생 처음 만난 단지 동양인이라는 거밖에 공통점이 없는 나에게 자기의 인생을 이토록 서리서리 밤새도록 풀어 놓을 줄은 그 사람도 몰랐을 것이다. 그 이후에도 여행마다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 비밀 이야기를 들었다. 여행이란 이런 것이다. 내가 살던 공간을 바꾼다는 것은 다른 별에 새로 태어나는 것과도 같다. 말도 새로 배워야 하고 먹고 자고 입는 것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별의 말을 배우고 그 별에서 통용되는 문화를 익혀야 하는 것이다. 여기도 제가 뭐 유럽에서 했던 경험 뭐 미국에서 했던 경험 뭐 여러 가지를 썼지만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 마무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지면 제한 때문에. 어찌 됐든 이렇게 여행을 꿈꾼다는 것, 여행을 좋아한다는 것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가 뭐 그야말로 뭐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세상을 누구도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 여행이라는 게 뭐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미 33년 차예요. 89 년도부터 여행을 거의 매년 다니고 있으니까. 어 터키는 이슬람 국가인지 모르고 가서 제가 몇 년 동안 살았고, 그러면서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한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게 깨지는 그런 경험들을 또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헝가리에서도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또 인제 자기 전환, 체제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에 지금 이 민주국가가 되면서 자본주의 국가가 되면서 또 거기에서 겪고 있는 괴리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제가 앞으로 계속 써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여행하면 흔히 내가 살던 공간을 떠나서 다른 공간만으로의 이동을 보통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시간 여행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인도나 아시아로 떠나면 수십 년 전에 '내가 살던 풍경들과 맞닥뜨릴 때가 많다.' 내 할머니들에게서 느꼈던 따뜻하고 푸근한 정서로 여행자를 신이 보낸 손님이라고 생각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마음씨를 만나게 되거나, 또 대부분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하죠. 없는 살림에 아낌없이 퍼주는 음식. 예전에 우리 막 손님들한테 밥을 막 그냥 억지로 한 숟갈 더 떠서 먹으라고 하고 뭐 이랬던 생각들이 나는데, 그것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떠날 때는 또 진심으로 섭섭해하면서 남은 여행과 나의 건강을 신께 축원하면서, 뭐 인도나 네팔 같은 데에서는 까딱을 걸어 주죠. 흰 비단청 같은 것들을.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거 내가 마치 전생에 살았던 곳으로 여행을 왔나? 과거 60 년대 시절로 여행을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60 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식 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도 다다미 로 깔린 집도 있었고, 또 적산가옥이라고 해서 일본식 집도 있었고, 집 앞에는 뭐 조그만 도랑이 흐르고 있었고 동네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아직도 그런 집들을 만나면 내가 왠지 저 골목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릴 때 내가 살던 집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들도 여행을 떠나온 이방인인 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 특히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1950 년대 한국 전쟁을 치른 나라가, 남의 나라에서 구호 물자를 받아서 연명하던 그런 가난한 나라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느냐고 묻는다. 지금 뭐 경제에 시비에 들어가는 대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받으면 어렸을 때 물론 가난했고, 지금은 뭐 먹고 살 만하지만 뭐 딱히 내가 그렇게 부자라고 생각도 안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별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글쎄,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저도 인제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최소한 그 나라의 사람들보다 확실히 2배 이상 열심히 산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다페스트에 살 때는 지금도 생각나는데 저녁 5시 55 분에 우리 아이가 그다음 날 운동화가 준비물이어서 운동화를 사러 갔더니 제 눈앞에서 어 철제로 된 뭐라 그러죠? 그 문을 닫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내리면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무 어이도 없고 기가 막혀서 "그럼 몇 시까지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6 시까지 한다는 겁니다. 아직 5분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 시에 신발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어디에 살았느냐면 부다페스트의 페스트 지구가 거의 명동 한복판 같은 곳에서 살았거든요. 온갖 명품이란 명품, 뭐 세계 유명 브랜드란 유명 브랜드는 다 팔고 있는 그런 번화한 거리였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점원이 저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5분 전이라면서 철제 문을 내리는 순간 '이건 뭐지? 내가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 건가?'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점원들은 파트타임 잡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개를 더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체제 국가에서는 전부 다 배급을 받아 살았는데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을 하면서 그야말로 뭐 투잡뿐만 아니라 쓰리잡을 하면서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하기 뭐 말할 수 없고. 그래서 빨리 파트타임 잡을 정리하고 인제 세 번째 잡을 하러 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그럼 뭐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3 배로 열심히 사는 것 같죠? 그러나 뭐가 한 번에 우리처럼 빨리빨리 뭐가 되는 나라는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하여튼 이상한 나라예요. 제가 살아 봤던 나라들은 전부 다. 터키도 그랬고 헝가리도 그랬습니다. 저희는 낮에 일합니다. 그리고 밤에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놀이라는 이름의 저녁 문화가 우리에게는 인제 펼쳐지는 거죠. 결국은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낮에는 풀리지 않았던 뭐 비즈니스면 비즈니스도 좋고 뭐 상담이면 상담도 좋고 아니면 뭐 오해가 있었으면 오해를 푸는 것도 좋고 함께 뭔가 도모할 뭐 동호회 일이면 또 그걸로 시너지를 인제 2 배로 하고, 중요한 일은 모두 저녁에 만나서 밥 먹고 노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우리 굉장히 많죠. 저는 그렇게 외국에 살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 주로 인제 제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저녁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해가 지면 거의 사람도 안 다닙니다. 그들의 나라에서 외로움이 사무쳤다. 물론 인제 번화가에 살고 있는 부다페스트에서는 뭐 식당도 많고 술집도 많았지만 거기를 혼자 갈 수 있진 또 않아요. 일본 같으면 아마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 인 혼술 뭐 혼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할 텐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놀이하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즐기는 민족이다." 그야말로 흥이 많고 신바람 나는 그런 민족이죠. 그러나 이 팬데믹 시대에는 그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몇 배로 달려온 만큼 잠시 숨을 거르고 여행하는 인간으로
전열을 가다듬으면 어떨까? 그리고 궁극적인 인생 여행지인 나에게로 여행을 떠나보는 거다. 그들이 물어본 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언제 해 보셨나요? 이제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던가. 우리는 이제 그 기회의 시간과 마주하고 있다. 이 글은 경상일보 경상실온에도 실린 글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 뭐 인제 읽고 좋다고도 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셨는데 어 기사 원고료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